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공감했던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하고 무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되어서 이렇게 사연을 써보게 되었답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연애를 하던 남자친구와 양가 부모님 모두 결혼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비 남편은 대학 졸업 후에 도서관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서 자격증 준비로 매일 도서관을 갔었는데 예비 남편은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공부를 하고 있었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저에게 헌신적이었고 애정을 정말 많이 줬어요. 처음 만났던 날 이후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고 부담스러워 거절을 했던 저를 포기하지 않고 들이댔죠.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고요. 대학도 멀쩡히 졸업했어요. 혹시라도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화영 씨 처음 봤을 때부터 호감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입장이라서 당당하게 들이댈 수 없지만 저 공무원 시험 합격만 하면 화영 씨랑 만나보고 싶습니다. 화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지금 당장 만나달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 거예요. 화영 씨는 무슨 공부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요. 자격증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거면 지금 이렇게 오셔서 저랑 얘기 나눌 때가 아닌 거 아니에요? 제 친구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저랑 만날 틈도 없이 엄청 열심히 공부하던데. 그리고 전 아직 남자친구 만날 생각도 없어요. 에이, 제가 연애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친하게 지내자는 거죠. 화영 씨는 어디 살아요? 저는 요 근처에 살고 있어요. 뭐 남들은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하면 고시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전 그건 안 맞고 제 스타일대로 공부하고 있어요. 이래봬도 저번에는 첫 시험이었는데 몇 점 차로 아쉽게 떨어졌다고요. 그럼 더 아쉬워서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랑 노닥거릴 시간도 없으실 것 같은데? 저 연애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누구랑 친하게 지낼 생각도 없어요. 저도 준비하고 있는 공부가 있어서 자꾸 이렇게 말 거시면 여기는 못 올 것 같네요. 아, 화영 씨, 너무 그렇게 냉정하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밥도 한번 먹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하면 좋잖아요. 저도 여기서 오래 공부하면서 이렇게 말 걸어본 적 처음이거든요. 누가 저랑 같이 연애 지금 당장 하재요? 그냥 서로 알아가면서 친하게 지내자는 건데. 보니까 화영 씨도 늘 혼자서 와서 공부하다 가잖아요. 혼자서 밥도 먹고 그렇게 하면 안 외로워요? 그냥 여기서라도 친하게 지내자고요. 예비 남편은 제가 아무리 쌀쌀맞게 굴어도 능글맞게 와서 농담도 던지며 저와 친해지려고 노력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록 아랑곳하지 않고 점심시간이면 같이 밥 먹자며 다가오고 갈 때가 되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호들갑 떠는 예비 남편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던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시작하면서 전 예비 남편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걸 도와주려고 자격증에 합격하고서도 매일 도서관에 같이 가주었어요. 공부하는 예민한 편 옆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중요하다는 건 정리도 해주고 도시락도 싸주면서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남들처럼 달달한 연애를 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저에게 미안하다며 말을 했지만 전 그런 것도 데이트라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보냈어요. 화영아, 이렇게 매일 도서관만 오는 거 지겹지 않아? 남들은 연애한다고 하면 놀이공원도 가고 바다도 가보고 여행도 가보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벌써 6개월이나 사귀었는데도 어디 한 곳 가본 적도 없고 매일 이렇게 도서관만 오는데 미안해. 내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너까지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아서. 괜찮아. 원준 씨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 작년에 아쉽게 떨어졌다며. 이번에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잘 될 수 있을 거야. 다른 것보다 얼른 원준 씨가 원하는 시험 합격해서 그 다음에 열심히 놀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미안해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다른 건 내가 잘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 나는 화영이 안 만났으면 어쩌을까 싶네. 처음 도서관 왔을 때부터 내가 딱 알아봤다니까. 그래도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도서관은 안 와도 돼. 아, 그러면 아예 만날 시간이 없나? 그럼 점심 먹을 때만 와. 화영아,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빨리 합격할게. 합격하고 나면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고 신나게 데이트하자. 근데 오늘 점심은 뭐야? 어제는 영 부실하긴 하더라. 공부하다가 배고파가지고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 아니, 화영이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든든하게 먹을 수 있으면 집중도 잘 되고 좋잖아. 아, 오늘 점심? 오늘 그냥 떡갈비랑 밥이랑 싸웠는데 이것만 먹으면 부족해? 그래도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졸린다고 해서 신경 써서 싼 건데. 부족하다고 하면 내가 좀 더 많이 싸볼게. 안 그래도 원준 씨 중간에 출출이 하는 거 같긴 하더라. 그래서 과일 좀 싸왔거든? 나중에 배고프면 그거 먹으면 되니까 말해줘. 과일? 그거 화장실 많이 가서 별론데. 어쨌든 화영이가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서 기쁘다. 역시 화영이밖에 없어. 엄마한테도 네 얘기 진짜 많이 했다? 엄마가 그런 거 살뜰하게 챙기니까 너무 좋대. 화영이 벌써부터 엄마한테 점수 땄네? 나중에 엄마가 화영이 진짜 잘해줄 거야. 그때는 예비 남편이 준비한다는 공무원 시험 내조를 해주는 게 전 사랑이라 생각을 했어요. 매일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는 남편을 보기 위해서는 같이 도서관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생각보다 집중을 잘 못했고 공부하면서 졸기도 하고 딴짓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던 전 불안하기도 했지만 옆에서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점점 도시락을 싸가도 메뉴가 부실하다, 맛이 없다며 불평하는 예비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서운하기도 했지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민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결과는 합격하지 못했죠. 전에 비해서 성적이 정말 많이 올랐지만 하나 차이로 떨어지게 되었답니다. 원준 씨, 괜찮아. 이것 봐, 하나 차이밖에 안 나잖아. 다음에는 진짜 합격할 수 있겠다. 그렇지? 저번 시험 점수랑 비교해도 진짜 많이 올랐네. 원래 공무원 시험은 장기간으로 봐야 한다잖아. 원준 씨도 그 전에 공부했던 게 아니라서 3, 4년은 공부할 생각이었다며. 너무 상심하지 마. 내가 보기에는 원준 씨 열심히 잘 본 것 같아.
너무 아깝다. 하나만 맞았어도 합격하는 건데. 아니, 그러게. 내가 도서관 오지 말라고 했었잖아. 하영이 너 오면 집중도 안 되고 신경 쓰여서 내가 그런 말 했던 건데. 내가 아무리 3, 4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솔직히 이번에는 합격할 줄 알았거든? 와, 근데 이렇게 성적으로 보니까 더 마음 아프네. 오늘은 친구들이랑 한잔하고 좀 쉬어야겠다. 화영아, 미안. 내가 예민해서 그냥 말이 헛나왔나 봐. 그런 식으로 말하려고 한 건 아닌데. 알지? 내가 너 만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 잡았잖아. 내일부터 공부할 거거든. 근데 점심을 좀 일찍 먹으려고. 11시에는 도시락 가지고 와줘. 그래. 원준 씨도 열심히 했으니까 상심한 거 나도 알고 있어. 오늘은 푹 쉬어. 나도 그냥 가볼게. 원준 씨, 나 때문에 집중 안 되면 도시락도 그냥 가지고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괜히 내가 가서 원준 씨 집중하고 있는 거 깨트리는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그건 생각도 못 했네. 에이, 무슨 소리야. 네가 도시락 싸주니까 내가 점심 든든하게 먹는 거지. 오늘 술 마시면 내일은 해장해야 되겠다. 저번에 화영이가 만들어준 육개장 맛있더라. 그거 내일 끓여서 가져다 줄 수 있어? 그리고 내 친구도 내일은 자격증 준비한다고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할 거거든? 2인분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알지? 예비 남편은 그 후 2번의 시험을 떨어지게 되었어요. 처음 떨어졌을 때는 금방 정신을 차렸지만 2번의 시험에 떨어지고 난 후에는 정신을 차리지 않는 듯 했죠. 시험에 떨어진 이후에도 도서관은 매일 왔지만 집중은 전보다 하지 못했고 매번 친구들을 불러내 조금 공부하다가 친구들과 놀다가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것 때문에 저도 많이 싸웠지만 예비 남편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그러던 중 도서관 근처로 오셨던 예비 시모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절 이미 며느리라도 되는 것처럼 대하시더라고요. 원준이 요즘 어떠니? 공부는 열심히 하는 거 같니? 아니, 내가 보니까 매일 친구들 불러다가 노느라고 바쁜 거 같아가지고 말이야. 나도 나지만 너도 원준이가 시험 붙어서 일하고 다니는 거 원하지 않니? 그러면 너도 옆에서 말려야 할 거 아니야? 저렇게 매번 친구 불러 놀고 다니는 거 그냥 둘 거니? 도시락만 싸들고 다니면 뭐해? 정작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너라도 옆에서 다독여서 공부하게 시켜야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너 제 공무원 합격 안 시킬 거야? 저도 계속 말은 하고 있지만 제가 굳이 화를 내고 싸우면서 그래야 할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원준 씨한테도 계속 말은 하고 있어요. 저번에 시험 못 본 게 자꾸 걸리는지 자리에 앉으면 집중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도서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던가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곳으로 옮기면 네가 돈이라도 내줄 거야? 에휴, 제 집에도 좀 가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좀 해주고 그래야지. 여자친구가 된 게 고작 도시락만 싸고 다니면 되겠어? 이런 것도 주변이 편한 애야. 남자는 집중해서 자기 할 일 찾고 그러는 거야. 도시락만 싸주지 말고 애가 공부하고 있을 때는 가서 청소랑 빨래랑 좀 해주고 그래라. 어차피 너 원준이랑 결혼할 생각 아니니? 니들 나이도 있고 30대 되기 전에 결혼은 해야 되잖아.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요. 다행히 직장 다니는 게 아니라서 좀 시간이 여유롭긴 하지만 제가 원준 씨 집에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도시락도 요즘은 겨우겨우 싸고 있긴 한데
너무 걱정되시면 그냥 제가 여기 안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도시락 직접 싸고 다니라는 거야? 아니면 사 먹고 다니라고? 아이고, 공부하느라 힘든 애한테 밖에서 사 먹으라는 말이 나오니? 너는 참 도시락 싸는 게 뭐 별거라고. 나중에 너 원준이랑 결혼하면 아침부터 싹 다 차려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나마 원준이 입맛이 안 까다로우니까 다행이지. 어쨌든 너 이렇게 해놓고 원준이 공무원 안 되면 결혼 안 하겠다 입싹 닦는 거 아니지? 나 지켜볼 거야. 첫 만남부터 예비 시모는 저에게 예비 남편의 내조를 더 해야 한다고 강요하셨어요. 그때는 어버버 하면서 알겠다고 했지만 점점 생각을 해보니 아무 사이도 아닌 단지 여자친구였을 뿐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비 남편과의 관계에 회의감이 느껴질 때쯤 어찌된 일인지 예비 남편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 제 태도가 변하는 걸 보고 깨달았다며 얘기를 해 주더군요. 요새 나 진짜 열심히 하는 거 같지 않아? 솔직히 저번에 시험 떨어지고 나서 다 포기할까 싶었는데 화영이 하는 거 보고 내가 정신 차렸지. 내가 조금만 더 그랬더라면 화영이 너 나 떠났을 거잖아. 엄마가 그러더라. 엄마가 너한테 이런저런 말해봤는데 너 마음 떠난 거 같다면서. 나 그 말 듣고 얼마나 시겁했는데. 나 앞으로 진짜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요즘 열심히 하는 거야? 안 그래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요즘은 친구들도 안 부르고 밥도 군말 없이 먹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원준 씨, 근데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아깝게 떨어지긴 했지만 원준 씨 요새 통 공부도 안 했고 작년에도 솔직히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심산으로 공부한 건 아니었잖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알아. 내가 딱 정신 차렸다니까. 안 그래도 너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공무원 시험 꼭 합격하면 너한테 당당하게 프로포즈 할 거야. 우리 벌써 사귄 지 2년이나 넘었어. 화영이 하는 일도 잘 되고 있는데 내가 부끄럽게 하지 않아야지. 일하면서 나 내조해주느라 바쁜 거 다 알고 있어. 도시락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싸주고 정말 고마워. 알면 좀 열심히 해. 원준 씨 도시락 싸는 건 내 마음이라 정성 다 담아서 싸주는 거야. 우리 벌써 2년 넘게 만났는데 제대로 데이트 한번 해보지도 못했잖아. 얼른 합격해서 우리 진짜 제대로 된 데이트 한번 해보자. 나 마지막으로 믿을게. 예비 남편은 그 후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회의감을 느끼던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내조에 열정을 다했어요. 도시락도 매일 싸줬을 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집 청소, 빨래며 쉬는 날이면 가서 열심히 정리를 해줬습니다. 예비 남편은 말 그대로 걱정 없이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그렇게 시험을 준비하고 난 후 예비 남편은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받게 되었어요. 합격 소식이 들리기 전에 예비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화영아, 우리 벌써 3년이란 시간을 함께 했어. 난 지금까지 같이 시간 보내면서 너랑 평생 함께해도 좋을 것 같다 느껴졌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 결혼하자. 아직 공무원 시험 합격된 건 아니지만 합격한 게 아니더라도 너랑 결혼하고 싶어. 시험에 합격을 하던 하지 않던 우리 결혼하자. 내가 전부터 말했잖아. 결혼한다면 너랑 하고 싶다고. 정말? 원준 씨,
나도 원준 씨랑 결혼하고 싶은 생각 당연히 있지. 이렇게 들을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어. 원준 씨가 공무원 합격을 하던 안 하던 나 솔직히 상관없어. 이번에 합격하지 못해서 다른 일 시작하겠다고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양가 부모님께 얘기는 먼저 드려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 집에서야 무조건 내가 좋다면 환영하실 거야. 근데 우리 사귀면서 화영이 가족들 한 번도 안 본 거 알고 있어?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해준 적이 없어서 나 진짜 궁금하긴 했어. 왜 나한테 가족들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던 거야? 혹시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거야? 나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는 사람 아니야. 네가 어떤 곳에서 어떻게 자랐든 아무 상관없어. 일부러 말을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래도 굳이 말해야 하는 걸까 싶긴 했거든. 원준 씨가 이렇게 말해주니 그나마 마음이 놓이네. 다음에 가족들 소개해줄게. 지금은 원준 씨도 면접도 준비해야 하고, 아직 결과도 안 나왔으니 준비해야 할 게 많잖아. 원준 씨 생각은 내가 알았으니까, 일단은 지금 당장은 급한 거 먼저 준비하자. 알았지? 사실 예비 남편은 연애를 하고 나서부터 줄곧 제 가족들을 궁금해했습니다. 사는 곳도 저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고, 예비 남편도 매일 공부를 하다 보니 저희 가족들과 마주칠 일이 없어서 더 궁금해했죠.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연애하는 내내 가족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상황이 되었고 마치 숨긴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예비 남편은 프로포즈를 하고서 가장 먼저 물어봤던 것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일단은 합격까지도 발표가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전 공무원 시험 결과에 따라서 얘기를 해주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예비 남편은 공무원에 합격이 되었어요. 그래도 몇 년 동안 노력한 결과가 있었는지 합격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한 후 한참 결혼 얘기가 나오던 도중에 남편은 저에게 갑자기 파혼 선언을 했어요. 원준 씨, 갑자기 헤어지자는 게 무슨 말이야? 일이 힘들어서 그래? 아니면 다른 무슨 일이 있었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주말에 인사 가자며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헤어지자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솔직하게 좀 얘기해줘. 나 진짜 혼란스러워서 그래. 3년 넘게 사귀고 결혼 준비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헤어지자는 게 말이나 되냐고. 아, 너 언제까지 나 속이려고 했어? 내가 안 그래도 수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걸리는 게 있으니까 속이려고 했던 거였어.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모를 거라고 생각했냐? 그래, 뭐 창피하고 그래서 숨길 수 있다고 쳐. 그래도 결혼 준비하는 상황에서는 사실대로 털어놓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건 날 기만하고 우리 가족을 기만한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정확히 알아듣게 얘기를 좀 해. 내가 뭘 숨겼다는 건데? 뭘 숨겨서 이렇게 기만했다고 난리냐고. 어제는 결혼식장 알아보자 어쩌자 했던 거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갑자기 파혼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은 알고 계셔? 어머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나한테 이것저것 말씀하시더니만 갑자기 이러는 거 어머님도 알고 계시냐고. 왜 모르겠냐? 내가 다 말했는데. 너 진짜 소름 끼친다. 겉으로 하는 건 다 깔끔하고 멀끔하게 잘하고 다니더니만 다 사치였어? 내가 그것도 모르고 너랑 결혼했으면 배가 망신할 뻔했네. 너 내가 조회해보니까 기초수급자더라? 참나. 기초수급자 주제에 결혼까지 하려고 숨겼던 거냐?
진짜 소름 끼친다. 더 할 얘기도 없고 네 변명 들을 것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만 말하자. 그나마 그동안 애정 갖고 사귀었던 세월이 있어서 이 정도로 넘어가는 거지. 너 이거 사기죄야. 알아? 뭐? 기초수급자? 당신 혹시 내 정보 가지고 조회해 본 거야? 조회해 보고서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거 맞아? 그거 개인정보 무단으로 본 거 아니야? 무단으로 남의 정보 확인해 놓고서는 그것 때문에 나보고 속였느니 어쩌느니 지금이 발광하는 거야? 와, 나야말로 소름 끼친다. 내가 가족들 다음에 소개해준다고 했는데도 당신 조회를 해봤다고? 야, 네가 쪽팔리니까 나한테 말을 안 했겠지. 됐다. 조회 본 거 가지고 길길이 날뛰는 이유가 있겠지. 기초수급자라니. 참나. 야, 너는 너네 집 형편 좀 생각해. 멀쩡히 옷도 바꿔가면서 입어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만. 아유, 언제까지 속이려고 했니? 결혼해서도 내 등골 쏙쏙 빼먹으려고 했냐? 와, 그래서 공무원 시험 잘 보라고 도시락 싸주고 난리 부르스 쳤던 거구나. 이제야 네 속내를 알겠네. 거지랑은 결혼 못하겠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예비 남편은 공무원이 되자마자 제 개인정보를 가지고 조회를 해본 듯 했어요. 그랬더니 기초수급자라는 기록이 나와서 바로 파혼을 선언했죠. 말을 더 해보려고 했지만 예비 남편은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고 들을 생각도 없는 듯 했어요. 거지와 결혼할 수 없다며 사라지라는 말을 듣고선 심장이 내려앉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전화 오던 시모도 그 이후로는 한 통의 전화도 없었죠. 몇 년 동안 내조하며 노력했던 게 이렇게 무시되는구나 싶어 비참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다시 1년이 지나 전 시청에 볼 일이 있어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사 이동이 있었는지 마침 거기에도 예비 남편이 있더라고요. 절 발견하자마자 한숨을 푹 쉬더니 제 곁으로 다가와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습니다. 와, 아직도 너 나 쫓아다니냐? 안 그래도 내 뒷주사하는 사람 있다고 하길래 너구나 싶었는데 왜? 내가 마음 바뀌었을까봐? 아, 네가 기초수급자인데 뭘 내가 마음이 바뀌겠니? 끼리끼리도 몰라? 겨우 인사이동 제대로 했다고 생각했구만. 여기까지 쫓아왔네. 너 계속 이렇게 나 찾아다니면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알아? 네 마음대로 착각하든지 뭐라든지 그건 네 자유인데 나한테 그딴 말 짓거리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줄래? 내가 여길 너 보러 왔겠니? 여기 오는 사람들 다 너 보러 왔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서 내가 참 걱정된다. 근데 그거 아니거든? 정신 좀 차리고 살아. 내가 여길 왜 널 보러 왔겠어? 그럼 여길 네가 올 이유가 뭔데? 기초수급자가 시청까지 와서 뭘 하려고? 왜? 구걸이라도 하려고? 지원이라도 해달라고 말하려고? 야, 내가 아무리 너랑 사귀었다곤 하지만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챙겨서 도와줄 순 없어. 아직도 넌 인맥 이런 거 믿고 오는 거냐? 아무리 나 쫓아다녀도 소용없다니까? 뭔 개소리야. 너 쫓아온 거 아니라고. 나 오늘 여기서 만나기로 한 사람 있어서 온 거거든? 너야말로 아무지 없는 사람 옆에서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네 자리 가서 네 할 일 하라고. 너랑 말 섞는 것조차 역겨우니까 제발 좀 사라져 줄래? 예비 남편과 실랑이를 하고 있던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저를 불렀습니다. 쳐다보니 아빠였어요.
반갑게 웃으며 다가가는 저를 두 눈 동그랗게 뜨고 놀라 잡고 말리는 사람은 예비 남편이었어요. 예비 남편은 제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친한 척 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소스라치게 놀라 절 말리고선 아빠 앞으로 가 넙죽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고선 저와 무슨 사이냐며 물어보았죠. 아, 사장님, 여긴 어쩐 일로? 안 그래도 이번에 사장님께서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해주신다고 해서 시장님이 한번 연락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지원 때문에 오신 건가요? 시장님께서는 업무 보시고 계셔서 잠시 기다리시겠습니까? 아, 근데 이분이랑은 어떤 사이신지? 아, 제 딸입니다. 오늘은 시장님이랑 만나뵈려고 한 게 아니라 딸이랑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왔어요. 그런데 저희 딸이랑 아시는 사이신가요? 아까 멀리서 보니까 딸이랑 뭔가 얘기하고 있던데. 제가 올해 사업장 열었지. 작년까지만 해도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어서 딸은 여기서 계속 살았으니 알 수도 있겠네요. 네? 사장님 따님 분이시라고요? 아니 이분 기초수급자인데. 화영아, 이게 무슨 말이야? 너 기초수급자 가정 아니었어? 아니 내가 그때 봤을 때 기초수급자였는데. 사장님, 그럼 사장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화영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비 남편은 아빠의 말을 듣고선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는 다른 지방에서 유명한 기업 사장님이셨거든요. 얼마 전에 지사를 옮겨 제가 살고 있던 지역으로 오셨는데 그때 이런저런 행정 처리를 하고 지역 내 기부까지 많이 하시면서 예비 남편이랑 여러 번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 사장님이 제 아빠라고 하니 예비 남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연락이 와서 자초지정을 물어보니 예비 남편이 공무원에 합격하고 난 후에 조회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저와 이름이 똑같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어릴 적부터 기초수급자로 살아왔던 것이고 주소지도 비슷하고 나이도 똑같아 저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예비 남편은 저에게 오해를 했다며 다시 만나자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더라고요. 저 역시 자신을 못 믿고 있었던 게 아니었냐는 헛소리를 하며 결혼하자 했는데 그 말을 듣고서 전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 배경이 어떻든 상관없다고 했던 사람이 기초수급자란 말을 듣고서는 몇 년을 내조하면서 도와줬던 절 냉정하게 내쳤다가 잘 나가는 사업가 딸이라고 하니 다시 만나자고 하는 게 속물처럼 느껴졌고 신뢰할 수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예비 시모까지 저에게 연락을 해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파혼을 통보한 이후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었는데 아마 예비 남편에게 듣고 나서 부랴부랴 연락을 한 듯 싶었습니다. 화영아, 우리 진짜 좋았잖아. 솔직히 그때는 나도 너무 힘들었고 공무원 시험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네가 매일 도시락 싸주고 집 청소도 해주고 심지어 월세도 내줬던 거 나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때는 그냥 네가 사치를 하는구나 하고 다니는 거 보면서 집안 사정은 생각도 안 하고 사는구나 싶어 철없는 애라고 생각 들어서 헤어지자고 했던 거야. 근데 나한테 사실을 말해줬으면 좋았잖아. 왜 나한테 해명도 하지 않았어? 이런 게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구나. 야, 너 말은 바로 해야지. 네가 파혼 통보하고 내 전화며 다 차단해놓고서는 뭘 해명하라는 거니? 그리고 내 일하면서 네 집도 치워줘. 매일 도시락도 싸줘. 아프다고 하면 밤새 병간호도 해줘.
심지어 공무원 시험 내용 정리까지 해주는 여자친구 은혜도 모르고 버린 거 너 아니야? 그래 놓고 뭘 해명을 해? 그런다고 네 마음이 달라지는 거면 넌 그냥 속물이야. 그게 뭐가 속물이야. 솔직히 너도 생각해봐. 기초수급자랑 같이 살고 싶은지. 난 진짜 네가 그렇게 살아온 줄 알았어. 그래서 가족들 얘기도 안 하고 그랬던 거구나 생각했다고. 나도 억울해. 네가 애초에 가족 얘기도 다 꺼내고 말했으면 내가 이런 일 없었을 거잖아. 정말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니, 결혼하자. 우리 결혼 준비도 하고 있었잖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연애 말고 결혼하자. 헛소리 작작해. 우리 끝났고 아무 사이도 아니야. 넌 애초에 날 네 성공 도구로밖에 생각 안 한 거 아니니?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라는 걸 알았을 때 뒤도 안 보고 버렸지. 그래 놓고서는 어떻게 뻔뻔하게 다시 만나자고 해? 됐고, 너랑 다시 시작할 생각 없으니 제발 좀 찾아오지 마. 너 자꾸 이렇게 찾아오면 그동안 남의 정보 가지고 몰래 조회했던 거 다 신고할 거니까. 어떻게 남의 정보야. 네 정보인 줄 알고 조회했다니까.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족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뿐이야. 화영아, 내가 진짜 잘못했어. 너한테 잘 듣지도 않고 파혼 선언하고 잠수 탄 거 다 잘못했는데 이건 네 잘못도 있잖아. 우리 쌤쌤으로 치고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잘할게. 예비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며 빌었지만 전 그런 모습에 더 정이 떨어졌어요. 심지어 예비 시모는 다시 만나는 것도 아닌데 제 집으로 예식장 팜플렛이며 웨딩 박람회 소식이며 이것저것 계속 보내셨죠. 몇 년의 세월을 제가 조건 없이 내조를 해줬을 때도 부족하다 말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친정이 잘 산다고 들으니 한순간에 태도를 바꿔버린 사람들을 보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받아주지 않자 예비 남편은 아빠에게도 찾아가 자신이 혼인을 준비하던 남자친구라며 선언을 했습니다. 놀란 아빠가 저에게 전화를 해오면서 전 그동안의 사실을 모두 친정에 알리게 되었어요. 저도 화가 났지만 저보다 더 화가 났던 건 바로 아빠셨습니다. 아빠는 참지 않고 바로 예비 남편이 사적으로 정보를 열람했다는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그 예비 남편은 징계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후에 예비 시모가 저에게 연락을 해와 제가 다 망쳤다며 인생을 책임지라고 하셨죠. 전 그것도 모두 녹음했고 겁주는 말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예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이후에 소식을 들어보니 예비 남편은 저와 헤어지고 소개팅이 들어오는 여자들의 정보도 다 조회를 해봤던 모양이더라고요. 다수의 내역이 존재하니 징계는 더 엄중하게 내려졌고 결국 의원 면직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몇 년의 고생으로 이뤄낸 결과를 본인 손으로 놓쳐버린 거죠. 전 혼자 일하면서 쭉 살던 동네를 떠나서 어릴 적 살던 동네로 다시 이사를 왔답니다. 지금은 그때의 상처를 모두 치유하고 너무나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배경으로 판단했던 그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밉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더 늦기 전에 알게 된 게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람의 배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